병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질환에 단 한 가지 해법. 16번째 이야기. 병원에서 약물이나 수술의 대증요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질환에 대한 병원 밖 해결법. 생활 속에 널려있는 여러 독소에 의해 우리 몸은 대사장애가 발생합니다. 누적된 대사장애는 만성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질환의 치료 방법은 질병의 치료 방법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 차이를 모르거나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병원을 전전해도 속 시원한 해답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치료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증상 치료가 아니라 원인 치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치병, 난치병은 증상만을 억제하는 병원의 대증요법이 정한 병일 뿐입니다. 불치병, 난치병은 따로 없습니다. 단지 치료 방법을 잘못 선택하였을 뿐입니다. 문제는 불치병, 난치병 치료 방법은 병원에는 없습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약물이나 수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최신 생리학 이론인 후성유전학을 바탕으로 오직 해독과 영양 공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열거하는 질환들은 독소와 영양 불균형이 원인이 되어 발생합니다. 1. 고혈압 발생. 고혈압의 원인은 심혈관계 질환이나 만성신장병이 아니라 생활 환경의 독소들이 근본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한 예로 부신이 카드뮴에 노출되면 신장과 부신이 함께 손상되어 고혈압이 발생합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 흔히 꼽는 짜게 먹는 습관입니다. 실제는 짜게 먹는 것보다 채소를 덜 먹어서 생기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양소도 기랑 관계가 있는데 나트륨과 칼륨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체내에 나트륨 과잉이 되면 칼륨이 과잉 나트륨을 배출시켜 체내 미네랄 균형을 유지하는데 칼륨 부족은 고혈압을 유발하게 됩니다. 2. 만성 피로증후군 발생. 만성 피로증후군이란 아무리 많이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은 상태가 6달 이상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증후군이란 현대 서양 의학에서 쓰는 병명으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뜻인데 원인은 감염, 스트레스, 화학 독성 물질 등 여러 원인이 있으나 특히 과로나 영양 결핍으로 인한 식이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체력이 감당할 용량을 넘어서는 활동이나 영양의 불균형으로 정상적인 대사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해 피로 물질인 노폐물이 축적되어 집중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만성 피로증후군이 위험할 수 있는 것은 피로 증상뿐만 아니라 수반되는 두통, 수면 장애, 짜증, 어깨 결림, 우울, 근육통, 변비와 설사, 손발저림 등의 여러 증상이 문제가 됩니다. 만성 피로가 지속되면 교감신경 우위 상태가 되어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기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서 악순환의 연속으로 빠지들게 됩니다. 피로하면 쉬어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현대인의 팍팍한 일상의 비애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관절염 발생. 관절염은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열과 부종을 동반하는 자가면역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과 연골 조직이 닳아 없어지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구분합니다. 관절염 환자 중에 기생충에 감염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기생충은 건강한 기관에서는 자랄 수 없는데 수은, 카드뮴, 납과 같은 중금속에 오염되어 면역력이 떨어진 곳에서 기생합니다. 우리 몸은 기생충이 살 수 있는 오염된 환경이냐, 오염되지 않은 환경이냐가 중요합니다.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몸 상태의 환경에서는 기생충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강 개념 중 하나는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은 죽을 때까지 복원 재생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수술, 약물, 영양결핍은 이 재생작용을 방해합니다. 단지 이 복원 재생 프로그램이 영양결핍이나 독소, 흉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환경이 문제일 뿐입니다. 최대한 흉터는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4. 장질환 발생.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는 가장 큰 원인이 장이 염증에 노출되어 나타나는 장누수로 인한 독소 유입입니다. 소장에 염증이 생기면 장벽이 느슨해져 걸러져야 할 독소나 소화가 덜 된 이물질이 혈관으로 침투해간의 해독 능력에 과부하를 초래하게 됩니다. 장누수 증후군은 장에 가스가 차서 방기가 잦고 아랫배가 부풀고 수시로 설사와 변비가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독소의 축적으로 혈관이 수축되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면 장내 환경도 차가워져 면역력이 떨어지고 유해균이 늘어나면서 내장 지방도 증가하게 됩니다. 대장에 있어야 할 장내 미생물이 소장으로 올라와 자리를 잡게 되어도 과민성 장증후군이 생깁니다. 5. 피부질환 발생. 아토피, 피부염 같은 피부질환이 생겼을 때 우리는 보통 연고를 바르는 등 증상이 나타난 환부 치료에만 매달립니다. 피부질환의 근본적인 뿌리는 장에 있습니다. 장의 염증이나 누수로 인해 체내 독소가 쌓여 간의 해독 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을 피부를 통해 배출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피부질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과정에서 면역세포의 조절작용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못해 면역세포의 과잉활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에너지 고갈로 면역세포의 기능이 탈진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소가 면역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주범입니다. 6. 비만 발생. 만성질환의 주범으로 낙인 찍힌 비만은 영양의 불균형과 독소가 초래한 비극입니다. 유전적 요인이나 질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면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과 운동 부족이 가장 기본적 원인입니다.
그래서 약물로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소화 흡수 시간과 청소 배출 시간의 불균형도 비만을 악화시킵니다. 과식, 간식, 야식, 폭식과 운동 부족은 청소 배출 작용을 할 기회를 뺏어버리기 때문에 독소가 쌓이면서 비만을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공복 시간을 수면 시간 포함 12시간 이상 가지거나 간헐적 단식을 해서 청소 배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배출되지 못한 독소는 지방에 저장되면 호르몬 분비의 교란을 초래해 대사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살이 찌면 찔수록 힘이 없고 움직이기 싫어지는 이유가 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요즘 인터넷과 방송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살을 빼는 데 사용되었다는 다이어트 제품도 시간이 지나면 그 부작용이 여러 가지 나타날 것입니다. 식단을 개선하지 않고 하는 어떤 다이어트 제품도 반드시 부작용과 요요를 부릅니다. 몸의 대사 기능에 방해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7. 암 발생. 생활환경 독소가 몸속에 쌓이면 교감신경 우위의 스트레스 상태가 됩니다. 스트레스는 활성산소를 발생시켜 세포막이나 미토콘드리아막을 손상시켜 산소와 영양소 흡수율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산소 흡수율이 65% 이하로 떨어지고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면 저체온까지 겹쳐 면역세포의 활동이 떨어집니다. 특히 직접 암세포를 잡아먹는 NK세포는 체온이 37.5도 이하로 떨어지면 암세포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체온이 암 발생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산소 공급이 65% 이하로 떨어지면 세포는 포도당을 주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발효 위주의 에너지 생산 활동으로 전환되어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저체온, 저산소 상태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가 암을 촉진시킵니다. 8. 불임, 남성 질환, 여성 질환 발생. 보건복지부 사회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우리나라 불임 부부는 8만 7천 쌍으로 8쌍 중 1쌍이 불임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와 가공식품이 넘쳐나는 환경에서는 해가 갈수록 불임률은 증가할 것입니다. 불임의 원인은 남성 여성이 35%로 같은 비율이랍니다. 불임의 가장 큰 원인은 영양 불균형에 따른 식이 스트레스, 흡연, 과음, 환경호르몬, 공해물질의 증가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환경호르몬,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이 체내로 유입되면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켜 배란 이상과 월경 주기를 불규칙하게 만들고 생리통을 일으키고 자궁 근종 등을 발생시킵니다. 산업화 이후 지난 50년 동안 남성의 평균 정자수가 45%나 줄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독소들은 혈액순환을 방해해 남성에게 발기부전 등 성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여성에게는 몸을 차게 만들어 배란 주기를 불규칙하게 만들고 착상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난임의 어려움에 이르게 됩니다. 9. 탈모 발생. 과거에는 유전적 요인이 크게 차지했으나 최근 들어 유전적 요인과 관계없이 탈모가 늘고 있습니다. 잘못된 영양 불균형 식습관으로 인한 식이 스트레스, 흡연과 음주, 공해물질 등이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 신경정신질환 발생. 현대의학은 정신질환을 육체와 분리해 접근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정신질환과 신경질환은 그 원인이 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나 가공식품 섭취 등으로 장에 염증이 생기면 장루수로 독소나 바이러스 등이 혈액으로 유입되고 더 나아가 혈액-뇌 장벽을 통과해 뇌의 시냅스를 공격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알츠하이머, 파킨슨, 과잉행동장애, 우울증, 공황장애 등도 독소로 인한 염증이 원인이므로 해독이 필요합니다. 해독 없는 치유작용은 없습니다. 독소가 배출된 이후에 비로소 세포와 조직이 재생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천연물이 아닌 화학약물로는 조직 재생이 불가능합니다. 알츠하이머, 파킨슨, 우울증, 공황장애, 과잉행동장애 등은 약물 치료보다 영양 공급을 통한 대사기능 회복이 훨씬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뇌 속에 쌓인 아밀로이드 베타, 타우 단백질, 하이드록시노넨날 등의 독소는 영양 공급을 통해서만 제대로 제거시킬 수 있습니다. 약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새로운 관점의 최신 건강이론에 관심이 있으면 더보기를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